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인텔, 스타벅스 창업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유대인입니다. 세계 억만장자의 30%를 차지한 이들은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가르칩니다. 만 13세가 되면 바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통해 가족들에게 축하금을 받고 이 종잣돈을 가지고 금융투자를 시작합니다.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실물경제나 금융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20대 초에 몇 배로 불어나 있는 시드머니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파인 스타트합니다. 슈퍼개미 배진한 사단이 한국 최초로 선진국형 청소년 경제금융교육을 시작합니다. 하루 10분 투자로 자녀에게 부자 습관을 길러주세요. 스스로 투자로 자산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월 1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7세에 약 1억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처음 돈 공부, 지금 파인 스타트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레슨몬의 뱃사부 배진환입니다. 여러분, 며칠 사이 봄꽃들도 화창하게 피었고 어느새 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올봄에도 즐겁게 꽃놀이를 가기 어려운 현실인데요. 자, 그렇다면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올해는 꽃놀이 대신 레슨몬 TV 채널을 보면서 최근의 사회 트렌드를 파악하거나 또 정부 정책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 공부에 도움되는 영상은 열심히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사회정책 관련해서 최근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날짜에 따끈따끈하게 올라온 기사를 보시면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 올해 80조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3월 30일 2021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고령사회 분야에는 26조 원이 투입된다고 하네요. 이 고령화 문제에 대해 정부 정책으로 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것만 보아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정부의 고령화 정책과 관련된 업종에는 대표적으로 헬스케어 관련주가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덴탈케어, 원격 의료 서비스, 당뇨 관련해서 파스처럼 붙이는 인슐린, 치매 치료제 이렇게 4가지 분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노인 정책 중 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2016년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약 수급자를 대상으로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가 적용되어 일부 본인 부담 적용 후 1인당 평생 2개가 임플란트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틀니보다 임플란트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2018년 기준 국가별 임플란트 시장 규모를 보시면 글로벌 임플란트 시장 규모가 45억 달러인데 그중 북미가 40%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유럽으로 32%, 그리고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퍼시픽이 10%, 라틴 아메리카 8% 등의 순입니다. 지난해 12월 하나금융투자에서 발표한 수출입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임플란트 수출과 덴탈 장비 수출 금액이 2020년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는 줄었지만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점차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덴탈 케어 쪽으로는 다른 소비 관련 업종처럼 그동안에 억눌렸던 소비가 4분기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금융투자 리포트에 따르면 헬스케어의 대표 컨택트 산업인 덴탈 섹터는 2020년 4분기 전 세계 치과의 운영 재개와 셧다운 완화로 뚜렷한 수요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고 구강을 노출해야만 했던 치과 치료의 특성상 그동안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아 치과들의 영업 중단과 환자 수의 감소가 불가피했지만 2020년 하반기부터는 코로나 방역의 효과도 있었고 또 2, 3분기 동안 억눌린 수요 발생으로
4분기 덴탈 관련 수출액은 전년 같은 분기의 수출 금액을 초과했고 매출액 또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5.5% 증가해서 사상 최대 분기 매출 달성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올해 국내 덴탈 섹터의 성장은 중국의 영향도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국가인데요. 고령화와 더불어 가처득 소분의 증가로 중국 내 치과 치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다 보니 덴탈 시장은 꾸준한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이외에도 국내 주요 수출 지역인 미국, 러시아 등에서 2021년 백신 보급이 진행됨에 따라 그동안 미뤄왔던 치과 치료에 대한 수요 발생으로 국내 덴탈 업체의 수출 실적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덴탈 산업은 해외 수출 증가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요즘은 주변에서 보면 젊은 층에서도 임플란트 시술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죠? 국내 치과 의사 중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치과 의사는 전체 치과 의사의 80%에 육박하고 또 국내 임플란트 연간 시술 환자 수 또한 2014년 임플란트 보험급여화 이후 점점 늘어나 2016년에 건강보험의 보장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된 이후 약 40만 명에서 2019년 60만 명으로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덴탈 관련 종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덴티스트리라는 용어를 잠시 설명드리겠는데요. 보철, 교정, 임플란트 수술 등의 절차를 진단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통한 디지털화로 빠르고 정확한 진료를 하는 최첨단 치과 치료 방식을 의미하고 이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밸류체인에는 크게 솔루션, 진단 장비, 소재업체 등이 있습니다. 소재라는 것은 임플란트를 말합니다. 먼저 임플란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회사가 있으신가요? 아마도 광고를 통해서 너무나도 익숙해진 오스템 임플란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 내의 점유율 1위 기업으로 2021년 영업 역량 확대를 통한 마케팅 증가로 외형 성장의 가속화가 예상되며 또한 치과에서 사용하는 구강 스캐너 등의 디지털 기기 선도 업체로 덴마크에 본사를 둔 3쉐이프사와 글로벌 파트너십 체계를 통해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시장 점유율 성장성 또한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종목은 바텍인데요. 덴탈 진단 장비 업체에 해당하고 치과용 CT라고 할 수 있는 CBCT 기기의 글로벌 2위 업체인 바텍 역시 중국에서 3D CT 시장 점유율 확대하고 있고 2021년 상반기 구강 외 3D CT의 미국 판매를 시작으로 프리미엄 제품 매출 성장이 전망되며 치아 크라운의 재료로 사용하는 치과용 소재 지르코니아를 양산하면서 신사업의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업체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디오라는 종목으로 디지털 솔루션 업체에 해당합니다. 국내 최초 미국 대형 프랜차이즈 병원에 납품을 하였고 2021년 중국과 미국 시장 내 계약의 증가로 인해 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고부가 가치 임플란트 케이스 시술 수의 증가가 매출액 및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삼성증권 리포트의 국내 임플란트 3사의 합산 실적 추이도 보시면 오스템 임플란트와 디오 모두 영업이익률에 대한 전망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덴탈케어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원격 의료 부분입니다. 2019년 초 일본 소니 계열사인 M3는 네이버의 일본 계열사 메신저 앱인 라인과 공동 출자하여 원격 진료를 위한 라인 헬스케어를 설립했습니다. 의료정보 전문 플랫폼으로 일본 의사의 90%를 회원으로 보유한 M3와 8,2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라인의 합작인 라인 헬스케어는 병원 검색 및 예약부터 진료와 결제까지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으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진료 서비스를 일본 수도권 내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휴대폰 라인 앱에서 전문의를 통해 원격 진료를 받고 결제는 라인페이로 간편하게 진행하면서 처방약 비용과 약품 배송료 등은 별도로 부담하면 되니 정말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국민 앱인 카카오톡에서 앱을 실행해서 화상으로 의사에게 원격 진료를 받고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원스톱 시스템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원격 진료의 필요성은 꾸준히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 의사협의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으로 관련법 개정에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나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고독사 등의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원격 의료 시행이 본격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원격 의료 다음으로 고령화와 관련된 헬스케어 분야에서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인 당뇨 관련해서 살펴볼 텐데요. 2003년 설립 후 2007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인슐렛이라는 회사는 인슐린 패치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2005년 세계 최초로 인슐린 패치 제품을 출시한 이후 약 16년간 독과점 시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뇨 인구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인슐렛사의 인슐린 패치 제품 수요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신증권 리포트를 참고해보면 세계 각 국가별 성인 당뇨 환자 비율은 해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전 세계적인 합산 추정치도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당뇨 환자들이 당뇨를 관리해왔던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면 최초 1세대는 당뇨 환자가 인슐린 주사를 스스로 자가 채취하는 방식에서 2세대는 인슐린 펌프를 이용해 복부 주입선으로 인슐린을 주입했고 3세대에는 피부에 부착하는 패치 방식으로 버튼만 조작해서 인슐린을 바로 주입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미래에는 인공적으로 췌장도 배양하여 생체 이식하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뇨 치료 관련해서도 앞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간단히 당뇨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만 잠시 언급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 상장사 중 당뇨 관련 종목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의 마지막 분야인 치매 관련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가속화된다는 얘기가 언급될 때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이 치매가 아닐까 하는데요. 2020년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약 83만 명으로 노인 인구 대비 약 10%에 가까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5세 이상에서는 비율이 38% 이상이나 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제 주변 어르신 중에도 치매 유병자가 있고 또 이런 통계적인 비율만 봐도 치매에 걸리지 않고 아름답게 노년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마 장수시대의 가장 큰 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주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환인제약은 조현병, 우울증, 정신신경 안정제 등 신경과 관련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대표적인 제약사입니다. 2021년 1월 알츠하이머형 노인성 치매 치료제인 세라진주를 발매했고 여러 임상을 통해 뉴런이 퇴행하지 않도록 보호해 인지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아이큐어입니다. 아이큐어는 셀트리온과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한 세계 최초 알츠하이머 치매 개량 신약 도네페질 치매 패치의 임상 3상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하고 임상 3상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도네페질 치매 패치는 기존 도네페질 경구약의 1회 복용하던 것을 일주일 2회 패치 부착으로 복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약물 부작용 또한 감소시켜 상용화 시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 모두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동제약은 연 매출액의 10% 이상을 R&D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노인성 치매와 타혈관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니세르콜린을 단일 성분으로 하는 삼위온정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화이자로부터 도입한 삼위온정은 1978년 허가되어 올해로 나온 지 40년이 넘는 최장수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고려제약은 중추신경계 약물의 대표 기업으로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매출 비중의 40%가 넘기 때문에 치매 관련주로 정확히 분류할 만한 회사입니다. 고려제약은 미국의 FDA에서 승인한 치매 치료제 4가지 성분의 약물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이렇게 4가지 약물을 모두 보유한 업체는 드물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매출과 이익도 상승하고 있는 회사로 보여지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업은 유유제약입니다. 유유제약에서 판매하는 타나미는 140년 전통의 생약 전문 회사인 독일 슈바베에서 개발한 특허 성분으로 치매성 증상과 기억력 강퇴 등의 효과가 있는 제품이며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6에서 8년 동안 전체 의약품 판매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제품입니다. 국내에서도 타나미는 국민약 대접을 받고 있으며 유유제약 관계자 말에 따르면 치매 치료제 중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약으로 자부한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고령화 정책 관련으로 연관성 있는 종목이나 현재 트렌드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고요.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신문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고령화에 대한 문제는 이제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해야 할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에 직면한 시급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국가적인 문제나 정책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고 고령화 정책 수혜주 관련 종목에 대한 세부 영상은 추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